사진과 함께 즐기는 취미를 하나 더 뽑자면 문화생활이다. 공연과 전시를 즐기다 보면 일상 속에서 벗어나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 깊어가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사진전이 서울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여 서울로 마시를 다녀왔다. 매그넘인 파리, 문득 파리, 눈앞에 파리. 이번 전시의 티켓은 프랑스 국기를 연상시키도록 디자인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왼쪽 파란색 티켓은 메인 전시장으로 입장할 때 쓰는 것이고, 오른쪽 빨간 티켓은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 특별전 입장에 쓰인다. 특별전까지 관람할 생각이라면 티켓을 잘 챙기도록 하자.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특별전까지 보는 것을 추천한다. 매그넘인 파리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번 전시와 관련된 40명의 매그넘 포토스 작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깔끔한 흰 벽에 흑백 사진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관람객이 없는 타임에 인증샷을 남겨보는 것도 좋겠다. 40명의 전시 작가들을 모두 몰라도 이 신문 한 장이면 작가들의 프로필을 알 수 있게 해놓았다. 아날로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도록 신문지 형태의 전단을 배치한 것이 신의 한 수다. 벌써 파리의 감성에 젖어들기 시작한다. 이번 전시회에 가신다면 도슨트를 들어보시길 추천한다. 전시장을 산책하듯 걸으면서 플라네르가 되어보자. 전시장에 그냥 쓱 가서 조용히 관람하는 것도 나름 느낌 있지만 전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의 맥락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사진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전시장에서 글자를 읽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귀로 전시를 관람할 수도 있다. 도슨트를 듣지 못했다면 전시장에 흐르는 음악, 그리고 향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매그넘인 파리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꼭 도슨트를 따라가 보자.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즘 나에게도 고민인 주제이다. 내가 찍은 사진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또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나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매그넘 포토스 그룹도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하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파리, 전쟁과 가난으로 물들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본격적인 전시의 시작은 파리의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를 담은 전후 파리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로버트 카파와 데이비드 시모어의 카메라로 담은 파리의 모습은 전후 파리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재건의 시대, 1945년부터 1959년까지. 파리가 재건을 통해 다시금 예술의 수도로 거듭나는 시기의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모습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다.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진들이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정말 리얼한 노동자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사진 속에 담겨 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의 사진가의 시선, 현장의 분위기, 모든 것이 흥미롭다. 어느 시기 어느 상황에서도 파리는 낭만을 잃지 않았던 것 같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춤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면을 마주칠 수 있을까?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낭만과 혁명 사이에서 1960년대부터 1969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68 혁명의 시기, 그 시기를 담고 있는 섹션이다. 섹션별로 글귀가 붙어 있어서 구분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전시 공간의 색으로도 섹션의 구분이 가능하다. 한 섹션은 하나의 단색으로 전시장이 꾸며져 있다. 노란색이면 노란색,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전시 섹션을 구분하고 있다. 난 이 한 장의 사진에 멈춰섰다. 68 혁명 당시 분위기를 잘 표현한 사진 중 하나. 시위대의 누군가가 신호등에 올라가 한 손을 들어 주먹을 쥐고 있다. 결렬한 의지가 엿보이는 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시위 현장 속으로 들어가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 역사의 한순간을 사진을 담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셔터를 눌렀을 매그넘 사진가들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했다. 파리는 날마다 축제.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앞의 섹션들이 파리의 어둡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담았다면 이번 섹션부터는 조금은 밝아진 파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시장의 색이 붉은 톤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다고 한다. 사진 속을 보면 피라미드의 기초가 될 구조물들이 박물관 앞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전시를 찾는 연인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다는 사진 한 점.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사진이? 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범람한 생강 유역에서 두 연인이 진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위험해 보이지만 부럽다.
저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이라니. 역시 파리라는 도시는 뭔가 마법 같은 힘이 있나 보다. 파리의 오늘과 만나다.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 우리가 여행으로 가서 만날 수 있었던 파리의 모습을 만나볼 시간이다. 관광객들이 파리를 즐기는 모습들, 파리 지행들의 일상,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등 최근 파리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네 일상이 사진과 같다면 외국에서 담은 사진을 보면 국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가 느껴지는 때가 있다. 삶의 여유가 느껴진달까? 우리 삶에서도 서서히 이 여유가 스며들었으면 한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당시 매그넘 포토스 회장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담은 사진이라고 한다. TV로만 봐도 엄청난 화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사진으로 보니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진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기록성에 있는 것 같다.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연인들의 그림자와 저 멀리 에펠탑의 모습까지 낭만의 도시 파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엘리엇 어윗의 파리. 이번 섹션부터는 시대순이 아닌 주제별로 전시가 이어진다. 첫 주제는 매그넘 포토스에서 최고령의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엇 어윗의 특별전이다. 40점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 작품 중 뛰는 사람은 이번 전시 티켓의 메인 사진으로 쓰였다. 작품 앞에서 뛰어볼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한번 비슷한 포즈로 찍혀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엘리엇 어윗의 사진 속에는 파리지행뿐만 아니라 파리의 강아지들도 많이 담겨 있었다. 강아지의 시선 높이에서 담은 그의 사진 속 강아지들은 귀엽고 총명하고 때론 사람 같아 보였다. 파리지행의 초상. 이번 섹션은 첫 사진부터 아주 강렬하다. 그 눈빛 담아보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들의 초상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마 왼쪽 아래 사진 속 인물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피카소. 사진 속에서도 예술가의 면모가 돋보인다. 조각가 자코메티. 자코메티 전시회에 가보지 못한 것이 아직도 후회가 된다. 따라해본 사진 속 손포즈. 아마도 나와 같이 따라해본 사람이 은근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한 건축가 이오밍 페이. 당연히 프랑스 사람이 건축한 건 줄 알았는데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피라미드 역시도 에펠탑 건설 때와 같이 시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샀지만 지금은 루브르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미셀 푸코, 장릭 고다르. 학교 다닐 때 들어보았던 이름들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가수로 칭송받는 에디트 피아프의 초상 사진, 장밋빛 인생, 라비앙 로즈. 이 노래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못 들어봤다면 꼭 한번 들어보자. 노래 속에서 파리를 느낄 수 있다. 파리, 패션의 매혹. 파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도슨트님의 질문에 나는 주저없이 패션이라고 답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리 하면 패션의 도시가 딱 떠오른다. 파리 패션위크가 유명하다고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관람객들은 후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조향사가 특별히 만든 향이라고 한다. 패션과 관련된 향이니만큼 그 향이 강렬하다. 사진의 배치도 다른 섹션과 달리 긴장감 있게 전시되어 있다. 시선이 사진으로 잘 유도되도록 라이팅을 해놓았다. 패션 알못이지만 칼 라거펠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분야에서건 정점에 올라선 사람들은 사진 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개성은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내 사진에 관해 고민이 참 많은 시기인데 이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았다. 남과의 비교를 멈출 때 나의 개성이 시작된다. 평소 다른 사람들의 사진과 비교를 많이 했던 나를 뒤돌아보게 되었다. 살롱드 파리. 파리에서 공수해온 고지도들과 고서, 그리고 앤티크한 의자들과 샹들리에가 있는 공간이다. 의자에 직접 앉아볼 수도 있어서 파리의 살롱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메인 전시장을 다 둘러보고 로비에 나오면 아트숍이 보인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 특별전이 열리는 전시장이 있다. 티켓 오른쪽에 아직 남아있는 빨간 티켓을 사용하여 전시장으로 들어간다.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 눈으로만 감상하면 된다. 메인 전시장만 보고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 전시를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꼭 기억했다가 전시를 보도록 하자. 또 이번 전시가 특이했던 점이 필름 자판기가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음료수 자판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필름을 팔고 있었다. 평소 구하기 힘든 필름들도 몇몇 보였다. 필름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 몇 가지 종류의 필름을 구입해서 촬영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술의 전당 매그넘인 파리 마실. 오늘은 여기까지.